네, 자율주행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르면 이달 22일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험 운행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앞두고 시장 안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그 주목도가 상당합니다. 최근에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와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기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테슬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블루닷 AI 강정수 연구센터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우리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네. 그 종목이 또 테슬라잖아요. 네. 테슬라가 한 차례 휘청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원체 리스크가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CEO 관련해서도 잡음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현 시점 테슬라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전히 리스크가 많이 있죠. 대단히 역사적인 순간, 즉 로보택시의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네. 또 바로 시연이 지금 22일로 예정되어 있고 이것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7월 1일에는 또 2분기 실적이 또 판매 실적이 발표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여기에는 또 위험 요소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우선은 전기차 자동차 기업에서 이런 AI와 로보틱스 기업으로 이전하고 있는 것에서의 첫 번째 성과라고 이정표를 할 수 있는 이 로보택시를 실제 공간에서 시연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큰 무리와 이 사고 없이 진행이 된다라면 이후 테슬라 성장에도 그렇고 또 테슬라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AI와 로봇으로 가는 그 과도기 안에서의 그렇죠. 첫 번째 이벤트. 네, 테슬라에게도 중요하지만 전체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자율주행의 역사를 물론 지금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또는 중국의 바이두라든지 하웨이라든지 이런 여러 기업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접근법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웨이모처럼 특수 차량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일반 차량에서 로보택시를 시연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성공한다라면 더욱더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고 대단히 규모의 경제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도 하나의 점을 찍을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는 날 22일 이번 달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걱정이 많이 됐었던 건 그렇게 짝꿍처럼 지내던 트럼프 대통령과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지금 뭐 불화설이다, 기류 변화가 있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락 됐다고 봐야 되는지. 우선 일단락은 됐고요. 우선은 잘못한 건 저는 일론 머스크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권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에게 뭐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법안이죠. 네. 그 감세 법안을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빅 뷰티풀 빌이라고 하는 B가 3개나 들어가 있는 이 3B 요 법안에 대한 자신의 반대 의견은 누구든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만 너무 사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낸다든지 또는 뭐 탄핵을 시켜야 된다든지 또 내년 6월로 예고되고 있는 중간 선거에서 다 공화당이 져야 한다든지 필요하다면 자신이 정당을 만들겠다느니 이런 식으로 조금은 도를 넘었던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이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화해를 명확하게 메시지를 보냈고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으면서 그치 다시 우리는 프렌즈다, 우리는 친구다. 물론 섭섭한 것은 있다라는 뒤끝은 조금 남기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화답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불씨가 전혀 앞으로도 없을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슬라는 그리고 스페이스X 즉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거나 다수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이곳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풀어야 될 규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적과 적으로 돌아선다라면 테슬라에게도 또 일론 머스크 개인에게도 대단히 치명적인 손해가 저는 부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화해는 투자자로서 또는 주주로서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단락이 돼서 어찌 됐든 좀 다행인 거네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라는 부분이 우파의 상징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간밤 현지 시간 11일이죠. 11일에 전해졌던 소식으로는 테슬라의 운전자들이 지금 일론 머스크 CEO를 소송하겠다.
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유럽에서의 판매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 악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 부분이 이제 그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7월 1일이나 7월 2일이겠죠. 여기에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1분기 때는 어느 정도 합리화가 됐습니다. 1분기 때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로 주니퍼로 되면서 공장은 2주에서 3주가량 공장을 멈춰섰었고 그 이후에 이거를 대량 생산 양산 체계로 가져가는 과정에서도 또 한 달여가 걸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즉 한 분기에 반이 날아갔기 때문에 생산이 적게 됐기 때문에 판매가 적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합리화가 됐었고 또 6월 달에 신차를 내놓겠다 중저가 차량 그리고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것으로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던 4월 말에 테슬라 주가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2분기는 온전하게 테슬라의 모델 Y가 생산됐다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충분히 판매량이 늘었어야 되는데 또는 2024년 수준 정도는 맞춰줬어야 되는데 아마 2024년에 크게 미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6월 달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네. 특히 테슬라의 전반적인 이 판매 실적을 보면은 마지막 달에 되게 분기 마지막 달에 스파트를 내면서 쫙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월 달에는 작년 대비는 좋지 않았지만 지난 4월 대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만약 6월 달에 좋아진다면 충분히 만회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유럽에서의 어떠한 실적만에는 아직까지는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을 거고 예. 이건 아무래도 분명하게 일론 머스크의 가 했던 정책 행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을 그대로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에도 좋지 않을 거고 테슬라의 앞으로 발전 궤도에서도 좋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치에서 조금씩 발을 떼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거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현재로서는 유럽에서 허가되지 않고 있는 자율주행 부분에서 유럽에서 언제쯤 허가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통해서 다른 경쟁사 제품들과 폭스바겐이라든지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또는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BYD라든지 또는 네. 프랑스의 르노나 시트로엥 이러한 부분들과 얼마나 기술 격차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통해서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를 극복하는 것 이것만이 지금 테슬라에겐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유럽 판매 급감,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이 연결고리를 빠르게 끊기 위해서는 해결책 하나, 기술력이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비아디 관련해서 방금 언급 주셨잖아요. 네. 비아디가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도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무적인 악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비아디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우선은 여러분들도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의 이 생산 과잉, 전기차 생산 과잉으로 해서 사실은 중국의 공산당이 충분히 검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소셜 미디어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이 큰 벌판에 그러니까 주행 거리가 제로인 하나도 달리지 않은 이 신차들이 중고차로 광대한 그 영역에 이렇게 서 있는 이러한 것들을 드론으로 촬영해서 이것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건 뭐냐면 중국 정부가 이제 전기 자동차를 키우면서 이 수요에다가 보조금을 주던 시기를 끝나고 공급에다가 보조금을 줬거든요. 그러면 차량을 팔 때마다 한 대당 얼마씩 그 생산자에게 돈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리든 안 팔리든 밀어내기를 한 거죠. 가짜로 판매된 것처럼 만들어냈다라는 거고 이러한 시장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과열된 지금 경쟁을 하게 되다 보니까 BYD 자체도 여기에 맞춰줘야 되다 보니 계속해서 저가 공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수익률이 악화됐었던 거고 부채가 증가했었던 부분들이 증가하죠. 그런데 지금 BYD가 그 와중에서도 지금 34% 최대 30% 네. 가격을 내린 것은 뭐냐면 지금 중국 정부는 지금 196개에 달하고 있는 중국의 전기차 업체를 20개 이하로 또는 15개 이하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줄이려고 하는데 중국 정부는 지금 줄이려고 하는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것은 우리 식으로 하는 뭐 경기도 광역시 광역단체가 중국의 성이 이걸 책임지고 있는데 저쪽 성에서 있는 업체는 살아도 되는데 우리 성은 안 돼. 이런 식으로 성의 이기주의들이 있으면서 지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지금 시장 정리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삼성전자도 반도체 시장에서 램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을 때 메모리 시장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쫓아오면 가격을 다운시켜서 예. 이 시장을 정리하는 이런 작업들을 했던 것처럼 지금 BYD가 제가 보기엔 중국 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어느 정도의 입을 맞췄다고 보고 있어요. 34% 가격을 내림으로써 이 가격이 안 되는 업체들은 다 죽게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정리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는 BYD가 과도기적으로 지금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전 상황이라고 보는 거지. BYD 자체의 제품 경쟁력이 떨어졌다고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제품 경쟁력은 같은 가격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저는 압도적인 1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중국의 시장을 전체 시장을 정리하는데 맏형으로서 BYD가 지금 총대를 메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BYD의 실적은 개선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초기부터 해서 50%까지 상승했던 BYD의 주가가 지금 급락하고 있는 것, 이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급에 이제 보조금을 주고 있는 중국 정부의 필연적인 결과로 네.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놀랍습니다. 전기차 기업이 196개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테슬라 지금 자리 주가도 궁금해요. 월가에서는 테슬라 관련해서 경고음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조정, 뭐 비중 확대, 뭐 줄이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너무나 정신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가 멀티플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멀티플은 최대한까지 저는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상당히 이것이 높다. 실적으로 멀티플 곱하기 실적이 우리가 주가라고 본다라면 실적에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채워내지를 못했던 거죠. 여기서의 멀티플은 주로 전기 자동차 업체로서 테슬라에게 형성됐던 멀티플은 다 대부분 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멀티플은 자율주행과 그리고 곧 나오게 되는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여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고, 또 일부가 흔히 말하는 메가팩이라고 하는 ESS 산업에 지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ESS 산업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수직 상승하고 있는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장 큰 멀티플은 로봇택시하고 자율주행과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아직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은 R&D 단계에 있는 거고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로봇택시에서 실적을 보여주는 것, 즉 12대로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몇 개월 안에, 여름이 끝나기 전에 일론 머스크는 1000대까지 가겠다 얘기했지만 저는 그거는 좀 과장되어 있다고 보고요. 올해 말까지라도 1000대까지라고 간다라면 그거는 대부분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로봇택시의 실적이 재무제표에 잡힌다. 이것은 멀티플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멀티플을 낳을 수도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에서의 성공, 로봇택시에서의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월가에 있는 이 투자 전문 이 기관에서의 어떤 평가들이 다른 이유는, 테슬라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워낙 다양하고 테슬라를 평가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의 기준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순수 전기차 기업으로 볼 때는 테슬라의 지금 멀티플은 너무나도 과도하고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본다라면은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언제쯤 이것을 실현시킬 수 낼 수 있는가, 실적으로. 이러려면은 전기차로 본다라면 모델 Y가 또 월드 베스트 셀링 카로서 판매가 되고 있고, 모델 3가 판매되고 있는, 이걸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은 끝났다고 한다면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에 대한 매출이 거의 안 잡히고 있다는 것, 물론 아주 미세하게는 있습니다. 즉 FSD, 흔히 말해서 감독하에서 월 구독료를 내는 사람들이 북미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독립적인 계정으로 지금 재무제표에 잡히고 있지 않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아마 오스틴에서 성공하기 시작하면 테슬라는 재무제표에 로봇택시 부분을 별도 항목으로 잡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큰 이익이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자율주행에서의 AI 매출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언제쯤 찍힐 것인가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하는 지점이 저는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6월 말에 성공한다고 해서 주가가 급상승하는 일은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선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그 차량 대수가 200대, 300대, 400대로 이렇게 늘어나는 시점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주가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전에는 다양한 사고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벌써 지금 뭐 내일 일론 머스크 트럼프 생일이라고 해서 LA에서 거대한 시위가 준비되고 있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자율주행 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들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시위대하고 오스틴에서의 충돌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들이 투자자들에게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테슬라의 멀티플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순수하게 전기차로만 대입해서 봤을 때는 너무나 높은 수준인 거고, 맞습니다. 자율주행과 로봇을 대입해서 봤을 때는 로봇은 여전히 R&D 단계. 쪽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에서 성과가 나야 된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와야 된다. 라는 쪽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럼 궁금해요. 이번에 자율주행 22일에 D-Day잖아요. 네. 이때 국장의 특 세론으로 작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좀 바라봐야 될까요? 22일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은 작년 그러니까 위 로봇 행사라고 10월 11일 로봇 행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정말 헐리우드의 스튜디오를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를 빌려서 크게 했죠. 파티도 하고 칵테일도 나눠주고 사람들하고 파티도 하면서 정말 하나의 자동차 회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큰 세레모니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대단히 이번에는 진짜 스텔스 모드라고 할 정도로 조용하게 진행될 겁니다. 정말 지금도 벌써 직원들이 타고 있는 건 이미 오스틴을 돌아다니고 있고요. 근데 언제쯤부터 직원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앱을 통해서 불러서 탈지는 일론 머스크는 22일이라고 얘기하지만 21일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23일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12대는 오스틴 전체 아무리 오스틴이 규모가 작아도 티가 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12대가 동시에 어디를 뛰쳐나가면서 우리 이부터 시작해 이런 행사는 절대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정말 와우 이펙트가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와우 이펙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가에 있어서의 트리거가 된다든지 모멘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테슬라가 12대가 성공적으로 맞췄다고 얘기를 하면서 일주일 정도나 2주가 지나면서 이것을 50대로 증가시킨다. 이 메시지가 훨씬 더 시장에서는 중요한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22일 날 발표 후에 잠잠히 가다가 오히려 실망감이 형성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7월 1일이나 2일 날 실적이 발표되면서 다시 한번 실망감이 형성될 때쯤에 테슬라가 이제 12대의 시험 운행을 확대해서 그 공간도 지금 평방미터 공간도 지금 오스틴에는 지금 구글의 웨이모가 지금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작동되고 있거든요. 웨이모보다 작습니다. 운영 그 공간이 웨이모만큼 확대하거나 웨이모보다 더 큰 지역에서 더 많은 차량으로 확대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1차 시범 운전이 통과됐구나. 즉 직접 시민들이 탈 수 있는 이런 유료 서비스가 통과됐다고 생각하면서 2차로 확대될 때가 저는 이것이 모멘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일단은 잠잠한 시작. 그리고 앞으로 무언가에 더 커지는 재료들이 나왔을 때 그때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거다 말씀 주셨는데 언급해 주셨어요. 구글의 웨이모 그리고 우버도 그렇고요. 테슬라가 결국에 후발주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언가 퍼포먼스를 좀 대단히 보여주면 좋겠지만 여기서 노이즈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또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담당하는 사람이 우버가 앞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분명하게 앞서가 있죠.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는 기술적인 측면이 앞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측면에서 앞서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우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작년 7월에 처음으로 유료 서비스를 시작을 했죠. 그때 주당 결제가 10만 건이었어요. 근데 올해 4월에는 벌써 25만 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25만 건이라는 건 정말 놀라운 증가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유료 결제가 1,000만 건을 넘어섰거든요. 그건 많은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물론 자잘구레한 조그만 사고들은 있습니다만 편하게 지금 대형 인명사고는 없는 상태거든요. 이렇게까지 갔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수용성을 우버가 만들어냈다라는 것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친다라면 우버가 아니라 웨이모죠. 죄송합니다. 웨이모가 훨씬 더 앞서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으니까요. 테슬라도 처음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 처음에는 저도 타도 아마 손에 땀이 날 것 같아요. 안전 안 하면 어떡하지? 사고 나면 어떡하지? 누구를 불러야 되지? 이러한 것들이 제가 여러 번, 3번, 4번, 5번 타면서 안정감을 느꼈을 때 손에 힘을 빼고 잠이 오면 살짝 졸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가야 이것이 어느 정도 제 궤도에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시간적인 격차가 있기 때문에 웨이모가 앞서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만약에 이 모멘텀이 지나게 되면 웨이모는 특수 차량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에 가격은 뭐 평가마다 다르지만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라는 이러한 부분인 거고 제조도 많은 오래 기간 수작업으로 만듭니다. 공장에서 자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제기어의 아이페이스를 사서 여기에다가 특수한 레이더와 센서를 20개가 넘는 걸 추가로 장비를 설치하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언제든지 지금 공장에 있는 모델 Y를 가서 로보택시 하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없다면 500대에서 1000대로 2000대로 수만 대로 늘리는 것이 언제든지 매 순간마다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수용성만 형성되면은 단기간에 시장을 재편할 수 있는 괴력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종합적인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부분에서 뒤처지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테슬라도 추월할 수 있는 여력은 갖고 있고 저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부분에선 웨이모가 앞서고 있겠지만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또 모르는 부분이겠네요. 아무래도 경험이 또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면 유료 승객도 증가가 될 것이고 그때면 또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이 세상을 또 제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엔 테슬라 우리 옵티머스 쪽으로 네.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 주셨죠. 옵티머스, 그러니까 로봇에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옵티머스 책임자가 사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미하는 법은 우리가 뭐 어디서 뭐 갓금도 매지 말라고 뭐 이런 걸 얘기했던 것처럼 네. 마침 때가 지난주에 이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이렇게 한참 싸울 때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인재들이 떠날 수가 있거든요. 이걸 많은 또 투자자들이 우려했는데 실제로 떠난 거예요. 옵티머스 총괄 담당자. 근데 그 사람이 대단히 장문의 글을 X닷컴에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게 만들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그걸 읽어보면 진정성이 느껴지거든요. 자기 8년 동안 가족하고 떨어져 살았다. 도저히 더 이상 가족들하고 떨어져 사는 것이 어려워서 오래전부터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다. 자기는 정말 테슬라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고 일론 머스크 개인에게도 많은 걸 배웠고 옵티머스가 많은 성과를 냈고 이미 옵티머스는 개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발자 팀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있건 없건 간에 옵티머스는 계속 나갈 수 있고 지금 옵티머스의 부대표가 자기만큼 똑똑한 사람이고 실제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체를 이끌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긴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뭐 가짜로 협박을 회사에 받아가지고 썼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려면 오히려 퇴사하는 날짜를 조정을 했겠죠. 네. 퇴사하는 날짜를 분명하게 회사가 압박을 했다라면 일주일만 더 늦게 왜 여러분 지금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의 갈등이 일주일 만에 지금 해소된 거잖아요. 네. 일주일만 늦게 나왔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책임자 사임은 너무 과도한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저는 전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옵티머스가 지금 언론에서 한국에서 제대로 보도 못하고 있는 대단히 큰 기술적 진화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네.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던 춤추는 옵티머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춤추는 옵티머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쇼잉은 쇼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은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쇼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수 있는 기술적 진보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중국의 유니트리가 지난 설날 때 뭐 부채춤을 춘다. 마라톤을 한다, 네. 또는 또는 격투기를 한다, 또는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자꾸 덤블링을 한다. 이런 거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거하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읽을 수 있는 기술적 진화가 별로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네. 근데 중국에 있는 것들이 로봇들이 왜 마라톤을 하고 격투기를 할까요? 인간의 노동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지금 휴머노이드 사업이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 국가의 예산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고 앞으로 더욱더 휴머노이드에 국가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국민들의 공감대 또 나쁜 표현을 하면 국뽕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건 필요했던 거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투자자들이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구글이 한번 인수했다가 소프트뱅크가 인수했다가 현대자동차가 마지막으로 인수하면은 인수하고 싶은 투자자들 앞에서 자꾸 덤블링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덤블링은 여러분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거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춤 같은 건 의미가 달라요. 춤은 춤을 출 때 테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발가락이 있습니다. 발가락이 있나요? 그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췄던 그 춤. 네네 춤에서 보면은요. 이 최근에 췄던 춤이요. 네. 예, 그 춤에 보면은 발가락이 5개가 있는 게 아니라 발가락 5개가 하나의 발가락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가락입니다. 근데 이 발가락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휴머노이드는 인간을 계속 닮아가려고 하는데요. 발가락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 균형 잡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엄지발가락, 이 발가락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균형을 어떻게 잡겠어요? 근데 로봇이 에너지를 언제 가장 많이 소비하냐면 네. 균형을 잡는 데 많이 소비합니다. 지금 유니티리도 그렇고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그렇고 지금 배터리의 일반적인 소비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진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에서 물리적으로도 진화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에서는 요즘 최근에 테슬라의 옵티머스 책임자가 사임하기 전에 어떤 글을 남겼냐면 1인칭 관점으로 찍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도 옵티머스가 학습하는 걸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즉 AI 부분도 대단히 빠른 속도로 학습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기술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물리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나 대단히 진일보에 있어서 저는 지금 있는 모든 휴머노이드 경쟁 업체에서 미국에 있는 피규어 AI를 포함해서 가장 진화된 인간과 가장 가까운 인간의 노동을 가장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가요. 옵티머스가요. 그럼 중국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중국에서도 로봇 R&D 비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800조 이번에 투자한다, 이상 푼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중국은 전기 자동차하고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처음에 2,000개가 있다가 지금 194개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모든 창업하는 휴머노이드 창업하려고 하는 곳에 돈을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부분에서 지금 중국이 전기차 부분에서 세계의 중요한 국가로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글로벌 1위 국가로 가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2023년 발표된 국가 정책이었고요. 여기에 의해서 휴머노이드 사업들이 정말 대규모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서 많이 쫓아오고 있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준의 테슬라의 옵티머스 수준까지는 못 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또 보셔야 될 것은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한 거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약 80%가 중국의 부품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품 부분에서나 이러한 부분에서 네. 중국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압도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수많은 모터가 들어갑니다. 액추에이터라는. 여기 들어가는 자석 99.9%를 중국이 생산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자석을 공급하지 않거나 또는 자석 안에 들어가는 히토리를 공급하지 않으면 지금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협상에서도 히토리가 들어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또한 휴머노이드를 만들 수 없고 테슬라도 옵티머스의 생산이 차질이 빚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중국산 히토류, 중국에서 만드는 자석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옵티머스가 월등하다라고 네. 말씀을 주신 건데요.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안에서 테슬라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테슬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M7 기업들의 대부분은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AI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나오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AI 경제에서 분명한 실적들을 가지고 있고요. 테슬라는 아직 AI 부분에서 실적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업 밸류에이션이 M7에 비해서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테슬라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XA.AI 분명히 다른 회사입니다만 이러한 그록이 결합된다든지 여기에서의 노하우들이 이전 트랜스퍼가 된다든지 그리고 지금 있는 도조 슈퍼컴퓨터 내에서의 지금 AI 기술들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속도로 본다라면 충분히 AI 기술력에 있어서도 오픈 AI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다른 메타라든지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AI가 매출을 만들어내는 순간부터 M7에서도 저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막 개화가 되는 산업이기도 하고요. 네. 앞으로 또 좀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맞습니다. 기업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이제 22일에 테슬라 빅 이벤트 자율주행 로보택시 출시를 앞두고 오늘 관전 포인트 체크해봤습니다. 블루닷 AI 강정수 연구센터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